23년 하반기에는 2차전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고,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좀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은 2차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쪽은 오히려 피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들 실망하고 힘들어하시는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대신증권의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치신 면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 보면은 뭐 대형주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그리고 연기금이 사면서 급반등을 한 경우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2차전지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려왔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손절을 하거나 또는 잘 하신 분들은 익절을 하고 떠나려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23년 하반기에는 2차전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고,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좀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타임렉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수요죠. 수요가 뭐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을까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아서입니다. 자동차 판매 비중을 보면 중국하고 유럽의 전기차 비중이 훨씬 높죠.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 지역가 중요해요. 저는 바닥권에 있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죠. 또 하나는 이번에 2차전지 대형주들이 급반등하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 시점이 8월 5일입니다. 뭐 8월 5일이 저점이기도 했죠.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리스 대선 후보가 트럼프를 역전했어요.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그동안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면서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되돌려지는 그림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되려면은 해리스 대선 후보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아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선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 달러는 좀 약해지겠죠. 그리고 미국, 유럽 뭐 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니까 조금 떨어지겠죠. 자,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원자재가 움직이겠죠. 원자재가 움직이면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도 좀 반등을 하면서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가격 메리트,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매수로 들어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샀던 반도체를 좀 팔면서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이동하는 흐름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차전지는 워낙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최소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 또는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좀 밀렸다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더 레벨을 높였다가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은 할 거예요. 근데 그때처럼 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상승을 하려면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온다라는 컨빅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 장세 흐름이에요. 실적이 되는 애들,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쌓은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또 뭐였죠? 금융, 그리고 기계, 조선. 일단 최근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왜 최근 조정받냐? 실적 개선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밀린 거지 실적이 나빠졌다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위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2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많이 부진했어요. 예상보다.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는 계단식 상승 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들어온다면 이보다는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좀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좀 해야 될지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을 말씀드린 게 역사적으로 좀 넘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급락한 부분의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과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뒤에 그 흐름을 다시 돌파하기에는 26년, 27년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는 컨비션이 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게 또 들어와야 될 거고. 근데 선반영이라고 하죠. 또 여기서 선반영이 나오는데 2000년 같은 경우는 23년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미래의 실적 기대감을 다 선반영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피모 홀딩스는 2000년으로 돈을 버느냐? 아직까지 못 벌어요. 공장은 4분기에 완공됩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해서 고점을 뚫기보다는 그 이상 흐름들이 명확하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향후 1, 2년 안에는 좀 쉽지 않겠다. 큰 흐름들을 몇 번 거친 뒤에 진짜로 27년, 28년, 30년 갔을 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이다라는 게 들어오면 뚫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1, 2년 안에 그 고점을 또 넘어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실적 측면에서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율은 바뀐다라기보다는 8월 초부터 들어왔던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그리고 또 재현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이게 주도주일지 시장 올라갈 때 멈춰 있다가 시장 조정받을 때 혼자 강한 게 주도주일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애는 대안주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는 거지 얘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밀릴 때 같이 밀린 애들 또는 더 밀린 애들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피로감들이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그런 피로감에 흔들릴 때 또는 피로감이 누적돼서 에이 몰라 이럴 때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말에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업종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하고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셌죠. 그 다음에 금융, 자동차, 밸류업 막 그러니까 또 밀렸어요. 또 한동안 잊혀졌던 업종이었던 2000년이 갑자기 급반등으로 하기도 하고 올해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본 했는데 일본 증시 좀 많이 내려왔죠.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쪽은 오히려 피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그리고 기회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실망하고 힘들어 하시는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죠. 8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들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터넷, 그리고 최근 급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7월 11일 고점 이후 여전히 낙폭과대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2차 전지, 인터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은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근데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 얘네는 좋은 거고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은 특히 인터넷은 실적은 괜찮아요 요즘. 특히 엔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별로 못 올라요. 2차 전지도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들어있는데 주가는 더 빠졌다는 거죠. 전 이쪽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핫했지만 잊혀진 종목들, 업종들 지금은 뭐 다들 제약바이오, 금융, 뭐 방어주, 내수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많이 얘기 안 되는 업종들의 종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투자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건가요? 이제 감소야!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점점 기울기를 높여왔죠. 무슨 말이냐면 야 성장을 더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주가는 퉁퉁퉁퉁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기대가 너무 과했다. 하나. 두 번째로는 야, 이 정도 각도는 아닌 것 같아. 좀 둔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막 조정을 받는 거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30배 밑으로 28배까지 내려왔거든요. 저점권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방향성이 살아있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만으로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생길 거다. 물론 이전처럼 급등하는 그림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급등하는 그림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다른 AI 산업 관련된 쪽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락 추세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 잘했어 라고 하는데 여전히 수출 잘해요. 전년 대비로도 50%, 전월 대비로도 한 13%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8월에는 중간재로서 반도체를 수출 많이 하는 대만하고 홍콩으로 수출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 잘했는데 무슨 쟤는 뚱딴지 같이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 얘기하지? 반도체 금액은 늘어난 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인데 그동안 물량은 계속 줄어왔어요. 그러다가 2월 저점을 찍고 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팔리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AI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은 둔화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AI 반도체 사이클이나 AI 산업에 대한 걱정들이 좀 톤다운 되거나 좀 진정될 때 아마 한국 반도체는 조금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업종이든 나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3%든 5%든 그러니까 내가 100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이든 5든 일단은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려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밀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더 담아가는 피라미딩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5%면 5% 지금 가격에서 일단 사시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해요. 그럼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밀려요. 그럼 한 10% 사는 거예요. 또 반등하면 내비뒀다가 또 밀린다? 아니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좀 낮아졌다? 그럼 20% 사시는 거고. 그러면서 저가에 점점점 더 많이 사는 그런 피라미딩 전략을 세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가격대가 뭐 전자는 7만 원 이하, 닉스도 1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는 밀리는 대로 사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사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네. 정확히 저점을 맞추면 뭐 점을 보러 가든지 자기 혼자 투자를 하지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저도 그렇게 맞출 능력은 없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싸다.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밀리는 폭보다 밀리는 하락률보다 반등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훨씬 크다면 지금부터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밀리는 대로 점점점 많이 사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 뭐 살까요? 라고 물으면 제약바이오하고 금융 다 추천합니다. 내수주. 왜냐면 좋으니까요. 최근 흐름들이. 근데 저는 거꾸로 제약바이오하고 금융은 좀 밀리면 사더라도 지금은 추세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밀렸다 다시 갈 거거든요. 요 구간들을 좀 사는 기회로 삼아야지 여기서 또 사셨다가 이 구간들을 좀 힘들게 보내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간 전망이나 월간 전망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것들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금융 이런 업종들 그리고 일부 내수주들은 좀 고점권에 와 있다. 단기 고점권에 추세적으로는 강한 모습들, 통신까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세대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좀 밀렸다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지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는 애들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뭐 이제 3분기가 많이 지나고 이제 4분기가 들어올 텐데 저는 3분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서 많이들 불안하시고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저는 3분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도 미국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와중에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채권금리도 글로벌 동반 금리나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유동성 환경도 좀 나아지는 그럼 굉장히 좋은 환경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변동성 확대는 그런 흐름들의 과도기적인 좀 변동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펀더멘탈 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증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9월 말 10월 초에 나올 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서 올해 4분기,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수익을 좀 더 크게 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를 예를 들어 드리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HTS 가셔서 리서치 자료 보시면 퀀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대부분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이익 전망을 보여드려요. 근데 12개월 선행 EPS라는 걸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추세 하락은 없습니다. 최근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증시는 꺾였어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꺾일 거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얘가 좀 슬로해진다고 하더라도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개월 선행이란 게 지금부터 1년 뒤의 흐름들을 반영을 한 건데, 자, 2024년 이익 증가율은 90, 25년 이익 증가율은 25, 26년 이익 증가율은 아직 다 집계가 안 됐는데 한 10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1년 뒤를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 언제까지 이익 전망이 12개월 선 EPS가 올라갈까요? 지금 컨센서스대로라면 강도나 기울기가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25년까지는 가겠죠.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다, 유효하다. 진짜로 걱정할 때는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은 미국 경기가 슬로해지긴 하겠지만 4분기 지나면서는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 과정에서 중국하고 유럽이 바닥을 통과하고 이로 인한 달러 약세,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나 사이클로 인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그림, 여기에 한국 기업이익이 우상해야 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25년 상반기까지는 좀 레벨이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